안녕하십니까. 요번 영상은 공부를 잘하는 몸 만들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방법 전에 일단은 내 몸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 몸 만들기를 먼저 아시고 이제 과목별로 초등학교, 중고등학생, 대학생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하는가, 그 다음 영상에서 우리가 또 한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나의 공부하는 몸을 만들자, 여기에 핵심을 두고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듣기가 돼야 된다. 이 듣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듣기는 왜 중요하냐? 주의력과 집중력을 올려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배우는데 주의력과 집중력이 없다면 어떻게 되죠?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 주의력하고 집중력을 올리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요. 공부 못하는 이유에서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계산기를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어떻게 한다? 125, 189 이렇게 더하기 해서 50문항이든 100문항이든 문제를 내세요. 함께 이렇게 눌러가면서 하시게 되면 계속 귀를 담게 되죠. 이 청각적 집중력을 올리면 학생들이 결국은 학교 가서 선생님들의 말씀을 어때요? 계속 집중해서 들으려고 하겠죠. 그런데 청각적 집중력이 없는 친구들은 조금 한 10초 정도 듣다가 딴 짓을 하고 딴 생각을 하는 순간 선생님이 하는 말을 놓치게 됩니다. 놓치다 보면은 기억이라는 것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특히 듣기는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연습을 무지하게 시켜야 됩니다. 청각적 집중력을 올려라, 이게 1번입니다. 그래서 듣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청각적 집중력이다. 그런 몸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계속 귀담아 듣는 연습을 하게끔 해라. 주의력과 집중을 올리는 방법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기 들어 100기 되려, 청기 들고 100기 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게임식으로 청각적 집중력 올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듣기 훈련이 됐다면 두 번째 단련이 훈련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단련시킬 게 바로 읽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뭐가 됐든 영상물로 계속 듣고 눈으로 보고 있지만 학교에 가시게 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교재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봐야 되고 읽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문제 때문에 읽기 연습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냥 무작정 읽을 것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공부하는 책들을 봤더니 두 가지 종류가 있네요. 문학체계가 있고요, 비문학체계가 있습니다. 이 문학체계는 스토리가 있잖아요. 소설, 수필, 어떻게 됐던 이야기로 되어 있어서 읽기가 편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공부하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역사, 이야기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문학이라고 합니다. 이 비문학은 머리가 아픕니다. 왜? 스토리가 없잖아요. 스토리가 없고 무조건 암기를 해야 된다는 강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읽는 것이 되게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읽는 것을 또박또박 읽고 가야 되는데 시각적 집중력이 떨어지는 친구들은 또박또박 읽지 않습니다. 대충 읽고 어떻게 해요? 이거구나. 그래서 문제를 풉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돼요? 알면서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끝까지 맞는 것 아닌 거를 읽어야 되는데 맞는 거 찾는 거구나, 바로 보기만 보고 아는 것이 많이 틀린다. 그래서 끝까지 읽는 연습을 시키는 방법은 우리가 배웠습니다. 니은, 니을, 미을, 이응, 그 문단별로 찾는 연습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시각적 집중력을 올려라 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읽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 핵심 단어를 찾으라는 겁니다. 문장이 쭉 있습니다. 따옴표 딱 찍죠. 마침표 찍은 다음 또 문장이 연결되고 그 내용의 의미로 된 걸 문단이라고 합니다. 문단과 문단이라면 장이 평성입니다. 소제목, 대제목 나오죠. 그럼 대제목에서 어떤 내용을 쭉 있고 그것의 흐름을 보는 걸 뭐라고 해요? 문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읽기를 통해서 뭘 창조해야 되느냐? 바로 이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을 우리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찾아야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핵심 단어를 찾아야 됩니다. 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핵심 단어 찾기다. 그러면 핵심 단어가 뭐냐? 하나의 문장을 읽었는데요, 그 단어를 딱 빼고 얘기했을 때 말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럼 말이 그 단어를 뺐는데 말이 돼, 의미가 있어, 그러면 핵심 단어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핵심 단어 찾는 연습들을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저학년까지 계속 연습을 한다면은 딱 몸에 배게 돼 있습니다. 몸에 배면은 문장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뭘 찾는 연습한다? 핵심 단어 찾는 연습을 갖추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중고등학교 가면은 많은 정보들, 책들 내용이 있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뭐 부사, 뭐 여러 개가 붙어 있는데 주어, 동사를 찾는 연습을 하잖아요. 그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주어, 동사가 앞에만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도 있고 뒤에도 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찾는 연습이 안 되니까 어때요? 해석이 이상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핵심 단어 찾기 읽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읽기가 됐다 하면 다음 세 번째 단계 넘어갑니다. 바로 쓰기입니다. 쓰기는 여러분들이 노트에다가 선생님 얘기한 거 막 이제 쓰지 않습니까? 그건 일반적인 쓰기라고 하고요. 우리가 말하는 쓰기는 그게 아닙니다. 뭐다? 내가 핵심 단어를 찾았던 걸 연결해서 요지문을 만드는 것을 쓰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지문을 만들면 뭐가 돼요? 요약지가 되죠. 참고서 보면은 내용이 쭉 있고 오른쪽에 핵심 요약이 딱 요지문이 써 있잖아요. 그 요지문을 만드는 거를 뭐라고 한다? 쓰기라는 겁니다. 요즘 학생들 쓰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요. 이 쓰기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 뇌에 보면은 좌뇌와 우뇌가 있습니다. 좌뇌는 텍스트, 글자를 인식합니다. 우뇌는 뭘 인식해요? 이미지를 인식합니다. 그래서 글자와 이미지를 통합해서 저장을 해놓으면 장기 기억이 되겠죠. 네, 당연합니다. 근데 시냅스에 신경세포를 봤더니 구조를 봤더니 신경 바디가 있어요. 세포, 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축색돌기라고 엑손이라고 합니다. 축색돌기가 쭉 있습니다. 신경 전달을 해주려고 자극, 수용하는 수용체가 있고요. 그 다음 전달 수용체가 있습니다. 그 수용체 끝에가 버섯 모양이라고 스파인이라고 합니다. 스파인에 볼 때 세포와 세포, 즉 신경세포끼리 자극을 어떤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지를 서로 주고받습니다. 거기에 이제 전류가 흘러서 굉장히 0.00 몇 초 만에 계속 흘러다니면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수용체가 두 개가 있는데요. 엠파 수용체와 NMDA 수용체가 있습니다. 근데 엠파 수용체는 하나의 시각, 자극 하나만 오면 바로 열립니다. 근데 NMDA 수용체는 열리지가 않습니다. NMDA 수용체가 다 열려야지만 신경세포들끼리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NMDA 수용체를 어떻게 열 수 있냐? 두 개의 자극을 줘라. 두 개 이상 자극을 줄 때 시각, 청각 같이 주든지 시각, 청각, 촉각을 주든지 두 개 이상 자극을 주면은 NMDA 수용체가 열려서 뇌세포의 저장을 되게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장기 기억화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눈으로만 책을 읽고 공부하는 친구가 낫겠어요? 눈으로 보고 그걸 읽고 그 다음에 쓰고 세 가지 자극을 주는 친구가 오래 기억을 하겠습니다. 그건 상식입니다. 세 가지 동시에 같이 하는 친구가 오랫동안 장기 기억화 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쓰기가 되면 네 번째 말하기죠. 말하기는 머릿속에 이렇게 저장된 거를 내가 학교 선생님 입장에서 학생들한테 가르친다 라고 해서 자기가 말을 하는 겁니다. 보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머릿속에 있는 거를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이야기하는 거를 말하기다 라고 합니다. 내 기억 속에 있는 거를 말을 함으로써 장기 기억화가 됩니다. 장기 기억이 무슨 말이냐? 도서관과 똑같습니다. 수많은 책이 쭉 꽂혀 있잖아요. 그중에 내가 이 시기에 이 순간에 내한테 필요한 책을 꺼내서 보고 다시 갖다 놓는 겁니다. 장소, 시간 관계없이 장기 기억화돼 있다면 언제든지 내가 기억 속에 있는 걸 꺼내서 볼 수가 있다. 그걸 장기 기억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자극이 딱 왔을 때 내가 이게 무엇인가 인식하는 게 있잖아요. 아, 저거 액자야, 아, 저거 시계야 라고 인식하는 거를 뭐라고 한다? 그걸 작업 기억이라고 합니다. 워킹 메모리. 그래서 이러한 기억의 작업 기억, 단기 기억, 장기 기억, 이 장기 기억화 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다? 머릿속에 있는 걸 인풋, 아웃풋 하는 겁니다. 인풋된 거를 아웃풋 했을 때 머릿속에서 장기 기억화 됩니다. 마지막 단계가 뭐냐? 정리하기입니다. 머릿속에 있는 걸 우리가 말을 했잖아요. 이제 그거를 뭘로 한다? 글로서 남긴다라는 겁니다. 안 보고 쓰는 걸 정리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목별로 노트를 준비하셔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암기했던 거를 가장 축약해서 약어를 만들어서 쓰는 겁니다. 가장 좋은 거는 가로로 쓰는 것보다는 세로로 약어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살표를 딱 하면 아, 이거는 화살표는 원인과 결과다. 그 다음에
뭐 배경은 다른 뭐 표시를 해가지고 이건 배경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함축적인 단어로 정리를 하는 거를 바로 정리하기다. 5개의 스텝이 있다고 했습니다.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된다? 1번 듣기부터 훈련하셔라. 2번째 읽기 훈련하고요. 쓰기, 말하기, 정리하기. 이 5개 단계로 몸을 일단은 만드셔놔야 과목별로 공부하는 방법이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 그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영상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